이게 출발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성공할 거냐 이게. 꿈은 정했어.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성공한다고? 결단하라. 그리고 뭐 하라고요? 변화해라.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시스템에 합류하는 거야. 일단 여러분이 합류하는 게 내가 복제야. 그래서 오늘 오신 거야. 우리 유인자 사장님 성공하십니다. 두 번 우리 김순희 사장님 이제 성공하신 거야. 그동안은 변방이야 변방. 이제 어떻게? 코드를 딱 꽂으신 거야. 오늘 딱 와서 하니까 거기서 6주 동안 했던 거하고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가? 어느 게 효율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그죠. 바로 이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들 파트너를 여러분이 6주 동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 6주는 여기를 데리고 오기 위한 과정이야. 그리고 여기가 오면 어떻게? 스폰서가 뭐라 하지 않아도 본인들이 알아서 결단하게끔 대신 시스템이 해준다라는 거야.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게 낫겠어요? 이 시스템에 앉혀서 제가 떠드는 거 듣는 게 쉬워요. 듣는 게 쉽단 말이야. 바로 그거예요. 네? 그래서 결단하는데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응? 잠깐만요. 맞춰놨는데 반응이 늦나 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 이건 꼭 들어야 됩니다. 톨스토이는 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 건가에 대한 하나 마련해 두었는데 그 답은 바로 성장이었습니다. 성장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인간이 끊임없는 성찰과 학습을 통해서 자기 완성에 도달하는 그 과정을 말합니다. 톨스토이에게 있어서 성장이란 일단 나에게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알고 나 자신을 이해하고 그리고 나 자신과 훌륭한 관계를 맺으면서 더 나은 최선의 나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에서 성장이 시작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나의 내면 속으로 깊이 들어간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깊이 들어가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것은 너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너 없는 나는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너 속에 비친 나를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톨스토이에게 있어서 성장이란 나와 나의 관계, 그리고 나와 세계와의 관계를 올바르게 정립해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성장이라는 것은 어떤 완결된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장은 그 자체가 과정입니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의 길에서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진리 그 자체가 아니라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가 기울이는 노력이다. 다시 말하면은 어떤 변화해가는 과정, 변화의 흐름, 그 흐름에 올라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흐름을 올라타는 겁니다. 변화한다는 것, 그리고 성장한다는 것, 흐름을 인정한다는 것은 또 톨스토이의 성장을 말하다 52분짜리. 왜냐,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톨스토이가 90편을 통해서 52분 동안 압축해 놓은 명작이에요, 명작. 예. 뭐냐, 어떻게 올바르게 살 것인가에 대한 어떤 하려면 자기 자신에 대한 아주 깊은 성찰과 몰입으로 자아를 갖다 보지 않는 것은 헛된 삶이라고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톨스토이도 50세까지 살면서 자기 삶이 헛된 삶이라고 참회록을 썼습니다. 많은 부를 얻고 백작으로서 호화롭게 살았는데 그 삶이 어떻게? 의미 없는 삶이라고 참회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에 처절한 나에 대한 통찰이 필요하다. 통찰을 하려면, 반성과 성찰을 하려면 나에 대한 진정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나한테 물을 수 있는 그런 답을 갖다가 물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내가 진짜 나이고 싶은 나가 누군지 안 물어보더라는 거야. 그냥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죠. 난 삼성에 다니는 게 최고야. 삼성 다니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왜 다니냐고. Why? 무엇을 위해서? 이 성찰 없이, 목표가 없이 그대로 가더라는 거야. 나에 대한 몰입 없이. 진정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는 54세 돼서야 깨닫더라고요. 54세 됐어요. 그러니까 뭐냐,
저는 이제 2살짜리 된 거예요. 2살짜리. 겨우. 이제 참 삶을. 예. 그리고 그것을 혼자 깨달은 게 아니라 소통을 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애텀이라고 하는 부분도 소통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소통의 방법을 배워나가고요. 중요한 것은 맨 마지막에 죽음을 얘기합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삶을 살라고 그래요. 왜? 기억한다라는 건 과거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죽음을 어떻게 기억합니까? 근데 죽음을 늘 생각하면서 내가 살게 되면 어떻게? 겸손하고 오늘을 축복으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나한테 진정성 있는 삶을 살 수 있게끔 하는 원동력이 바로 뭐예요? 죽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내일 죽는다면 지금 여러분은 뭘 하시겠냐 이게.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뭐가 중요한 건지 중요하지 않은 건지 구분하지 못하고 살더라는 얘기입니다. 현재 모습은 과거에 뭔가 선택해서 나온 결과물이에요. 마찬가지로 현재 오늘의 또 선택은 어떻게? 미래에 대한 선택인데 이때 이 선택은 중요한 것은 누구와 만나서 무엇을 하느냐가 성장하는 삶이냐 그냥 그렇게 그럭저럭 유지하는 삶이냐 망가지는 삶이냐 이거예요. 저는 애터미를 여기서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까 제조회사들이 어떻게? 애터미를 만나서 성장하듯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서민들이 애터미를 만나서 부자가 되듯이 나 역시 마찬가지로 애터미를 선택해서 3년, 5년, 10년 후의 미래를 정확하게 너와 내가 우리 동훈이야 내가 미래에 같이 손잡고 부자 되는 성장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 하는 게 뭐가 어렵냐고. 에? 근데 도구가 없었어. 왜? 기존 사회는 내가 성장하려면 얘를 갖다 짓밟아야 돼. 삼성에서는 돕는 법을 못 배웠어. 경쟁하는 방법만 배웠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내가 그 나쁜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기적인. 그래서 애텀에서 성공하려면요. 사원에 이렇게 나와 있듯이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 꿈을 경험하면서 믿음에 굳게 쓰고 겸손히 섬기는 자만이 성공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어놨어요. 교만한 자는 절대 성공할 수 없게끔 만들어놨어. 어쩌다 가도 국장 그러면 끝이야. 왜?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다 알아버려. 안 움직입니다. 성장을 멈추게 돼요. 근데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손에 손잡고 어떻게? 헌신하는 사람의 스폰서를 받으면 뛰고 싶어요? 안 뛰고 싶어요? 뛰고 싶지. 또 힘들다가 깨지면 어떻게? 주저앉을 때 어떻게? 스폰서와 같이 가서 너도 할 수 있어 라고 할 때 어떻게? 격려해서 또 한 발짝 움직일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모여서 우리는 같이 성장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 졸업식 축사에서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까요? 자기가 졸업생들한테 가장 해주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자기 인생에서 자기를 바꿔놓은 것이 항상 죽음이 다가온다는 것을 의식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죠? 17살 때부터 거울 앞에서 오늘 내가 당장 죽는다면 이 일을 할 가치가 있는가? 외부의 기대, 각종 자부심과 자만심, 수치스러움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들은 죽음을 직면해서는 모두 떨어져 나가고 오직 진실로 중요한 것들만이 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껍데기들은 다 떨어져 나가요. 우리가 죽음을 의식하지 않으면 그 삶의 껍데기로만 보냅니다. 진실로 중요한 걸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내가 언젠가는 죽는다라는 생각을 하면, 내가 사형 집행 날짜가 언제인지 모르는 사형수다라는 것을 의식을 하면 가치 있는 삶을 살려고 하는 거죠. 편지입니다. 내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은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땀만 먹지 말고 죽어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아마도 이 편지가 이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재회하기를 기대치 않으니 다음 세상에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너라. 그래서 저는 우리도 이렇게 유대인처럼 자, 불 켜시고요.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기회가 없었어요. 서민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애터미가 그 기회를 줬습니다. 줬는데도 열심히 안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 회장님들 얘기하잖아요. 사랑이 없는 거라고.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 핑계댈 게 많았어. 핑계댈 게 없어요. 핑계댈 게 없다니까. 싸고 좋은 거 쓰는 거, 그거 알리는 거, 그것도 못 한다면 뭘 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걸 단순한 것을 알렸는데 어떻게? 퍼져서 그것이 매출이 되고 여러분들 부자가 된다면, 그리고 적어도 월 1,000 이상이 되면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가치 있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남을 옆을 보게 돼요. 남을 옆을 보게 된다고요. 그런 사람 한번 살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54세 깨달은 게 있어요. 그동안은 이 잘난 거를 나 혼자 잘나서 세상을 살아가려고 그랬어요. 내 머리 가지고 야곱처럼 남들 뒷다리 잡고 대충 묻어서 가려고 그랬어요. 잔머리 굴리면서 혼자 잘났다고. 성공은 없더라고요. 55세 완전히 저를 던져버렸습니다. 나를 버리고 우리를 보게 됐어요. 내 성공이 아니라 우리의 성공.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서민의 자본주의, 상생의 자본주의, 이 독식의 자본주의를 끝내는 그런 수호자가 되자. 그러려면 나 혼자 할 수 없다. 애텀을 통해서 서민을, 10,000명을, 아름다운 부자 10,000명을 한번 만들어보자. 55세 때 원대한 꿈을 꿨어요. 원대한 꿈을. 10,000명의 부자를 만들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서 스스로 쓸 수 없는 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위대한 일을 해보자. 그래서 내 묘비에 33년, 저는 88세 딱 죽을 겁니다. 88세에 딱 죽을 거예요. 앞으로 33년 동안 팔팔하게 살다가, 그래서 여기 묘비에 여기 33년 동안 아름다운 부자 10,000명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평생을 살다가 간 아름다운 부자 문호성이 잠들다. 이 꿈을 반드시 내 세 딸에게, 이걸 안 하고는 한이 맺혀서 죽을 것 같아. 기회가 없었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삼성에서 13년, 아메이 수많은 거 해도, 그래 이거 한번 이뤄보자. 아니 당대 때 못하더라도 꿈을 가진 젊은이들이 내 제자가 돼서 내과 관계없이 이 탐욕의 자본주의를 끝낼 수 있는 우리의 집단지성으로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데 조금만 일조할 수 있다면 하나님 제 목숨을 가져가셨습니다. 다시 한번 진실되게 살게 해주세요. 울부짖었어요. 울부짖었어. 거기에 박한길 회장님이 만들어진 이 도구가 나한테 희망이 되고, 절망에 꿈꾸어 절망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 유일하게 희망을 품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하는 그 말에 저도 울었습니다. 석세스에서 울진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울었어요. 그래 해보자. 반드시 안중근 의사 어머니가 아들한테 목숨을 구걸하지 마라. 이 수의를 입고 죽어라. 가치 있게 죽기를 바라는 그 어머니의 참된 지혜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이런 자리를 같이 해주신 것 정말 전 행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꿈을 꾸듯이 여러분들의 진짜 꿈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묘지에 뭐라고 새길 겁니까? 한번 오늘 진정으로 결단하시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요. 정말로. 그리고 꼴랑 우리가 하려는 거 물건 쓰고 미팅에 오고 어떻게 소비자 구축하는 일 요거 하는 겁니다. 이거 배워나갈 거예요. 그리고 오토 판매사 때까지, 오토 판매사 되는 데까지 꼴랑 1년 조금 남한테 거절당하더라도 이거 못 해내겠습니까?
같이 해나가시자고요. 같이 초기 3개월만 집중해서 그동안 가지고 있던 어처구니가 없어서, 자본력이 없어서, 권력이 없어서 소외받았던 이 삶에서 어떻게 애텀이라는 어처구니 도구를 받아서 3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제대로 배우시기 바랍니다. 제가 힘닿는 한까지, 그리고 이 자리를 노정구 본부장님 위대한 위인이 앞으로 같이 협력해서 이 자리를 만들어 준 거예요. 이거 절대 깨면 안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들이 다른 데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이 시스템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다시 만들 수 없는 시스템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네? 그런 멋진 강의와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하게 해준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저에게 꿈을 꾸게 해준 것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밤을 새워서 준비했습니다. 왜? 옛날에 시스템이 아니라 거듭난, 이렇게 솔개처럼 끝없이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 한번 거듭나서 이 상실의 시대 정말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더 이상 우리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나라를, 멋진 나라를, 또 아름다운 여러분의 부자의 모습을 남겨줄 수 있는 우리의 결단의 이날을 2017년 1월 10일을 우리 가슴속에 기억하면서 3년 5년 후 모두 성취하셔서 아름다운 부자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